162cm, 56kg의 직장인 여성이 있습니다. 해리 씨라고 하죠. 해리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체중이 4kg 늘어났죠. 그녀는 수면이나 호르몬에 전혀 문제는 없었고 운동은 따로 하지 않더라도 활동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일의 칼로리를 세심하게 기록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추가적인 식사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 씨는 왜 살이 찐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체가 음식으로부터 열량을 추출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칼로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되어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키로제닉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결합한 식이요법을 만든 키로바이옴 창시자 선35 스타입니다. 지방을 저장하고 분해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장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만과 관련이 깊은 두 미생물을 알아볼 텐데 이름이 좀 길어요. 피레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 특히 피레미쿠테스에 집중할 겁니다. 피레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비만인들의 장내 미생물을 관찰한 연구에서 처음 보고되었죠. 비만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지방을 줄인 식단을, 다른 그룹에는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을 제공한 뒤 1년 동안 그들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연구 결과 비만인들은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피레미쿠테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감소와 함께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레미쿠테스의 비율은 약간 감소했죠. 박테로이데테스가 증가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다이어트 식단을 따를 때 평소보다 챙겨 먹었던 음식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채소. 박테로이데테스는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합니다. 반면 피레미쿠테스는 설탕과 탄수화물에 관여해요. 그렇다면 피레미쿠테스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쌍둥이를 대상으로 비만하거나 정상 체중인 쌍둥이의 미생물을 조사하여 특정 미생물의 비율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어요. 우선 연구자들이 쌍둥이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서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환경, 음식,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쌍둥이 중 한 명이 비만하고 다른 한 명이 정상 체중이라면 이 차이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일 거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연구로 돌아가서 31쌍의 일란성 쌍둥이와 23쌍의 일란성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을 조사한 결과 역시 비만인 경우 피레미쿠테스의 비율이 높고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피레미쿠테스가 영양소 운송과 관련된 시스템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노란색은 해당 미생물 그룹에서 관련 시스템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더 적게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레미쿠테스의 노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6개의 시스템은 지방, 단백질, 당,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비만한 쌍둥이들의 피레미쿠테스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시스템의 활동 증가는 비만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치료법으로 접근하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시스템들이 피레미쿠테스에 많이 있다는 사실은 이 미생물이 우리 몸이 칼로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하여 살이 찌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체중 증가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고탄수, 고설탕, 고지방, 고단백질, 저식이섬유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결과입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연구 내용과 함께 장내 미생물 균형이 음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일부 비만인들 경우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이 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피레미쿠테스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으로부터 열량을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였죠. 그렇다면 정상 체중이었던 해리 씨가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살이 찐 현상을 그녀의 식단 구성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그녀의 하루 식단 구성입니다. 식단을 살펴봐도 전체 칼로리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는 꽤 적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칼로리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면 누구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보다 중요한 것은 식단 구성이다. 따라서 평소처럼 먹어도 살이 찌거나 적게 먹어도 살을 빼기 어렵다면 장내 미생물 관점에서 식단 구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피르미쿠테스를 가장 높이는 것은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사람에 따라 이틀에서 4일 만에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절대 금지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을 금지할 경우 해당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탄수화물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피르미쿠테스의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고칼로리 음식은 주 1, 2회 제한적으로 가져가세요. 이 정도 빈도라면 뇌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이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주 3회 이상 먹고 싶다, 그러면 1, 2회 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나눠 드시면 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말차 크림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말차 크림빵 한 개를 먹기로 했다면 그 전에 식사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섭취합니다. 여러분이 키로바이옴을 따르고 있다면 MCT 오일을 포함한 다른 오일은 빼고 일반 식사라면 밥을 생략하는 게 좋겠죠. 크림빵 반 개를 먹기로 했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면 좋습니다. 쉽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식사에서 제육볶음을 먹게 되더라도 조리에 쓰이는 오일 때문에 굳이 거르지 않아도 되니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정도는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엄격한 규칙을 정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고칼로리 음식을 제한적으로 섭취하세요. 두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체중 관리와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피레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의 키로바이옴을 구성하는 주요 식자재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생채소는 금물, 꼭 조리해서 드세요. 세 번째, 칼로리보다 중요한 것은 식단 구성이다. 이 점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칼로리를 마구 흡수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피르미쿠테스의 비율을 높이는 식단을 구성해 보셨다면 여러분의 식단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공감 가는 댓글이 있다면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 1, 2회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떻게 음식을 조절했는지 나만의 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더블 보너스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체중 증가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는 이러한 요인들을 자물쇠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자물쇠들을 풀 수 있는 다양한 열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면 부족, 염증, 호르몬, 소셜미디어 같은 요인들이 자물쇠에 해당해요. 만약 체중 증가를 일으킨 요인이 수면 부족이라면 충분한 수면이 열쇠로 작동할 겁니다. 피르미쿠테스 또한 수많은 열쇠 중 하나예요. 따라서 해리 씨처럼 수면이나 질병 문제가 없음에도 체중이 증가한다면 장내 미생물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장내 미생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위한 좋은 영양분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 반복되는 체중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